12.3 내란 사태 이후 과격해진 극우 정치 집회를 바라보는 교회와 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전광훈 광화문 집회 등을 진단해 봅니다. 기독교를 표방한 일부 인사들의 극우 정치 행보 이면에는 왜곡된 근본주의 신앙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나타나는 근본주의 형태와 위험성에 대해 짚어봅니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통일을 주제로 캠프를 열고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격해진 극우 정치 집회를 바라보는 교회와 사회의 우려가 큰데요. CBS는 기독교를 표방한 극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또 내란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전광훈 광화문 집회와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진단해 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7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극우 성향의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가 내뱉은 각종 궤변과 막말, 음모론, 저주와 정치 편향 발언 등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졌고 급기야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신성 모독 발언까지 넘나들면서 예장합동과 고신 등 정통 교단들은 전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인물로 규정하고 집회 참여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누구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 한다는 궤변을 줄곧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전광훈 목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북한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둔 것도 전부 저는 북한을 대변하는 이 북한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계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가 신비주의적 음모론이 상당히 치에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기 덫에 빠져 있어요. 신학은 자기만 절대고 한국교회 목사, 신학자 다 가짜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또 다른 극우 집회로 주목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서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장외 집회에선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비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주소는 제가 볼 때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도덕경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역사 강사 유튜버인 전한길 씨까지 집회에 참석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형식을 빌릴 뿐 정치적 선동과 각종 음모론 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극우 집회. 교계 일각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의 행보가 사회적 불안 요소로까지 커진 데에는 교회가 제대로 된 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주의가 이제 거구로 가고 거구에서 더 벗어나가지고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거죠.
신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고 있잖아요. 예.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은 그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처럼 12.3 내란 사태 이후 기독교를 표방한 일부 인사들의 극우 정치 행보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갈수록 과격해지는 극우적 움직임 이면에 왜곡된 근본주의 신앙이 작동하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 속에 비춰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격한 정치 집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를 드러내고 양극화 시대의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폭력과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원색적인 정치 메시지고 그마저도 맹목적인 반공주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흔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근본주의 신앙의 영향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본주의는 본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자유주의 신학과 과학주의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의 전통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신앙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지키자는 운동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왜곡돼 근본주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본주의는 이성과 상식, 합리성을 배제하며 보편적인 기독교 가치보단 특정 교리나 이데올로기를 우상시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에 치우친 신앙은 자신과 이념적 유사성을 지닌 정치 권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탁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즉, 왜곡된 근본주의와 정치 이념이 결합되면 교회 공동체와 개인을 정치 도구로 삼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한국교회의 토양에선 특히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며 군사 독재 정권과의 유착관계 속에 성장했고 극우 정치 세력과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순수한 신학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런 신학적 운동과 함께 정치, 특히 우파나 극우와 결합된 형태의 정치 운동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거나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면 사회적인 어떤 헤게모니나 정치 권력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권주의화돼요. 문제는 근본주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정반대인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 했던 근본주의 신앙은 적대자를 설정해 없애는 것을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본주의의 전투적 강박관념은 이분법적 흑백 논리를 낳았고 도리어 기독교의 본질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래 젖어 있게 되면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영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분노나 적개심이나 혹은 그 반대 개념으로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 기조도로 흐르게 되죠. 증오심이라든지 분노들을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열정으로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일수록 근본주의에 기반한 극단적인 주장들이 힘을 얻고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성도들의 분별력 있는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절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본인들이 자칫하면은 이성과 또 상식과 합리성을 배제함으로써 세상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결국은 동력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이념이라든지 어떤 문화운동들과 손을 잡고 혹은 그것을 본인의 것들로 가져와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의 기독교 운동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의
반공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는 종교분리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결탁하면서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거를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네. 나타나는 이들이 소수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예. 소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들의 문제를 이제 침묵함으로써 동의하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본주의 신앙에서 비롯된 극우 개신교가 한국 교회를 과잉 대표하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침묵과 방관이 아닌 올바른 신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남북 대화 단절로 인해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상태인데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통일을 주제로 캠프를 열고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자가 청년들에게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법률 용어를 묻습니다.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던 청년들은 높은 비율로 정답인 북한 이탈 주민을 맞춥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곳도 묻습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힌트가 제공됐고 정답인 목란을 맞힌 이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통일 골든벨이 한창인 이곳은 경기 연천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통일 순장 캠프 현장입니다.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캠프입니다. 분단 시대에 태어난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이 이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런 분단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특히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캠프에는 전국 18개 지구에서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청년부터 통일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청년들까지 캠프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눕니다.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지에 대한 생각을 원래 자주 안 하다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 분단된 한반도에 익숙해진 청년 세대지만 자유 없이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지자 이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으니까.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큰 가운데 주민들에게도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접견 지역에 사는 만큼 더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더 잘 느껴지고 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또 하나님께서는 치유자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니까 남북 청년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교제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함께 이렇게 와서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과 또 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제7회 CCC 통일 순장 캠프는 준비하라 복음 통일을 주제로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무관심했던 마음을 돌이켜 통일 준비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청년들의 바람처럼 한반도의 평화의 날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대책을 촉구하는 개신교 단체들이 어제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최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야간 노동과 근로 강도의 완화, 다회전 배송 개선, 휴게 시간 확충,
공익 제보자와 언론에 대한 소송 취하 등을 약속했다며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른 택배업체와 달리 설 연휴에도 쿠팡의 로켓 배송은 계속됐다며 명절 기간 택배 노동 강도가 가중돼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로켓 배송과 심야 노동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근원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제16대 총장에 취임한 이윤재 총장이 지난 4일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윤재 총장은 주어진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숭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재 총장은 지난해 12월 5일 16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합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산하 엘림다문화센터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 38개국에서 모인 유학생들은 국악과 부채춤, 난타 공연 등을 관람하고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상임이사 김영성 목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설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지난 202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